소통을 잘하는 인간관계 고수들, 다음에 3가지 말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히렌처입니다. 단단한 자기중심이 있고 인간관계를 잘 맺고 끊으며 진심을 주고 받을 줄도 아는 것. 우리 모두가 바라는 인간관계 고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마음과 달리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말로 인해 관계가 삐걱거리고 틀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동안 제가 만나온 인간관계 고수들은 자신의 말을 잘 컨트롤하더라고요. 특히 사회생활을 할 때 적어도 말로 실망감을 주거나 사용하는 말이 오해를 사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소통을 잘하는 인간관계 고수들이 절대 하지 않는 말 3가지를 말씀드리기 앞서 소통을 잘하는 관계 고수들의 공통점을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소통에서 생길 수 있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 말을 못해서 소가리를 하거나 반대로 말을 잘못해서 오해로 이어질 수 있는 스트레스를 애초에 원천 차단하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는 나와 듣는 상대를 헷갈리지 않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명확하면서도 부드럽게 할 말을 하기 위해 다음에 3가지 말들을 주의하세요. 첫 번째입니다. 1. 찝찝함이 남는 말. 우리 히릿들은 듣고 나서 하루 종일 찝찝했던 말이 있나요? 저는 일할 때 상대팀이 누군가로부터 이런 말을 들은 후가 그랬습니다. 제작팀에는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말이라 좀 쉽게 설명해드리면 이었는데요. 전문적인 학술 용어가 나오는 강의처럼 어려운 학습을 하는 공간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일을 하는 관계, 늘상 협업하는 관계에서 이런 말을 들으니까요. 다소 부정적인 느낌이 강화되더라고요. 왠지 찝찝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매품으로 잘 모르시겠지만,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과 같은 말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찝찝한 이유, 당연히 모를 것이라는 가정에 담긴 평가절하의 뉘앙스 때문인데요. 빠르게 휙 지나가는 말을 듣는 당시에는 그런가 보다 했다가도요,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 점점 더 기분이 나빠지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가 만난 인간관계 고수들은요, 이런 말에서 생길 수 있는 오해를 원천 차단합니다. 불필요한 말이 관계를 상하게 하거나 찝찝한 여운을 남게 하는 일이 없게 하는데요. 만약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정말로 상대가 모를 것 같아서 배려의 의도였다면요, 차라리 다음의 말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시다시피 부연 설명. 살다 보면 알고 모르고가 굳이 중요하지 않을 때가 더 많더라고요. 설령 상대가 몰랐더라도 저렇게 말을 하면 왠지 더 내 말을 귀 기울여서 길게 듣고 싶어집니다. 자기계발서의 아버지 데일 카네기는 이런 말을 했는데요. 호감을 얻으려면 상대의 고상한 동기에 호소하라. 사람들은 자신을 믿을 만한 도덕적 존재이며 선한 동기를 갖고 있다는 전제로 자신을 대할 때 설령 그렇지 않았더라도 그렇게 움직이려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사람의 마음을 얻고 호감을 얻는 것이 중요한 영업직이나 사람을 대하는 일이 많은 직종의 분들은요, 데일 카네기의 말처럼 모상한 선한 동기에 호소하는 말을 해주세요. 평가절하의 부정적 뉘앙스 비추어서는 안 되겠죠. 호감에는 상호성이 있어 내가 바라는 대로 상대를 극진히 대접하면 비슷한 대우가 돌아오는 일이 많다. 만약 누군가의 마음을 열고 싶다면 먼저 내가 바라는 모습을 보여주자. 인간관계 고수들이 절대 사용하지 않는 또 다른 부정적 여지를 주는 말로는요, 한정조사가 있습니다. 이전 컨텐츠에서 다룬 적이 있어서 빠르게 복습해보면요, 한정조사는 은, 도, 만처럼 뜻을 한정짓고 제한하는 조사를 뜻합니다. 이거는 괜찮네요. 와 같은 표현을 들으면요, 이것만 잘했다는 건가? 저건 못했고? 라는 생각이 들어 설령 칭찬의 의도였을지라도 찝찝함이 남습니다. 그러니 긍정의 의도였다면요, 조사를 확실히 택해 이것을 잘하셨네요, 이거라 좋은데요? 처럼 부정적인 느낌을 원천 차단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소통을 잘하는 인간관계 고수들이 절대 하지 않는 말 두 번째, 부정 그라데이션. 대화만 하면 유독 기빨린다 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나요? 아마 대화를 할수록 부정적 감정의 늪에 점점 함께 빠져들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말하는 본인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러쿵저러쿵해서 이거 너무 힘들어. 잘 들어준다, 위로해준다. 근데 이것도 힘들고 이것도 힘들어서 미치겠다. 더 위로해준다, 공감해준다. 또 다른 부정적 이슈가 있는데 이것도 말이야, 저것도 힘들고 끝이 없다. 친밀한 사이 간의 부정적 표현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까워지고요. 그런데 이런 부정적 감정의 표현이 1절이 되고 2절이 되고 3절이 되고 4절이 되고 5절이 되어서 끝도 없이 늘어진다면요, 듣는 사람이 점점 기가 빠집니다. 일명 에너지 뱀파이어 화법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부정적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를 주의하기 위해 부정적으로 감정이 점점 그라데이션이 되어 짙어지는 것을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화 고수들은 한 번씩 긍정적인 정서로 환기를 시켜주는데요. 불평불만 힘든 이야기를 하다가 그래도 볕될 날이 있겠지. 그냥 푸념해서 뭐하나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가자. 뭐 먹을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화제를 돌리거나 분위기 전환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난 밥을 먹을 권리 우리 모두에게 있잖아요. 시원한 맥주 한 잔. 맛있는 거 드시면 잊어버리자고요. 인간관계 고수들이 절대 하지 않는 말 마지막입니다. 3. 나 한정호. 주어에 내가 들어가는 건 대부분 내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잘못 쓰게 되면 비호감으로 전락할 수 있는데요. 나로 한정짓는 일명 나 한정호입니다. 아까 한정조사 소개해드렸죠. 대표적으로 나는 나만이 있습니다. 말을 잘 사용하는 인간관계 고수들은 이 나 한정어를 주의해서 사용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잘했지만 나만 다 했고 나만 불행하고 와 같은 말들이 해당되는데요. 잘된 상황에서는 나는 잘했고 나만 잘난 사람이고 와 같은 말이 해당되고요. 부정적인 상황이라면 나만 불행하고 와 같은 말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한정어들을 자주 쓰게 되는 걸까요? 바로 자기중심적 편향 때문입니다. 자기중심적 편향은 어떤 대상이나 상황을 지나치게 자신의 입장에서 왜곡해서 판단하고 생각하는 인지 오류를 말합니다. 인간관계를 잘 맺는 고수들은 이런 자기중심적 편향을 경계하는데요.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고 그 상황 속에서 자기중심적 편향에 빠져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나친 자기연민, 인간관계를 망치는 원인이 됩니다. 그럼 성숙한 사람들은 지나친 자기연민 대신 어떤 태도를 지닐까요? 바로 자기자비입니다. 자기자비는 한마디로 그럴 수 있어 인데요.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순간들을 만나게 되죠. 그럴 때 모든 원인이 다 내 탓인 것만 같고 자책하고 혼자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자기자비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이런 고통이 나만의 것이 아닌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것임을 받아들이고 나를 용서하고 품는 것입니다. 어려운 순간 자신에 대한 비난을 하는 대신 그럴 수 있어 라고 너그러이 자신을 포용하는 것인데요. 그러고 보니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시작, 나를 용서하고 포용해 자비를 가지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내가 바로서야 상대를 왜곡하지 않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상대도 나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될 테니까요. 습관적 나 한정어를 자주 쓰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오늘부터는 주어를 바꿔보세요. 잘된 순간이 있다면 우리 모두 그렇지. 우리 잘했어. 어려운 순간이라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런 상황 한 번쯤 겪을 수 있지. 라는 식으로 보편화해서 안아주는 연습을 해보자고요. 자, 오늘은요. 소통을 잘하는 인간관계 고수들이 절대 하지 않는 3가지 표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리하면 1. 찝찝함이 남는 말. 2. 부정 그라데이션. 3. 나 한정어. 자, 그럼 저는 인사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소통과 관계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분들께 제 삶을 담은 관계성 노하우, 호감의 시작을 추천해드리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채널 고정해주신 히리, 내일도 최고길만 걸으세요. 안녕. 뿅.